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말 사이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84명이 발생했습니다. 태안교회와 아산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 수도 5,000명을 넘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과실 표면이 타들어가는 햇볕 대임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온도를 낮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충남도가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피해가 심각한 농가에는 생계비와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이자 등을 감면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충남 지역 주요 기업의 매출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역 주력 산업인 석유정제와 석유화학 등의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주말 사이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84명이 발생했습니다. 충남도 방역대책본부는 주말인 지난 31일 도내 46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일에도 38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태안교회와 아산 어린이집 등과 관련해 확진자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1일 기준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5,030명입니다. 백신은 도내 87만 7천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으며 33만 명은 2차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율은 누적 0.5%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과수 농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실 표면이 타들어가는 햇볕 대임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네, 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법을 한범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 안에 있는 사과밭. 사과 여러 개가 움푹 패여 짓물렀습니다. 햇볕 대임 피해입니다. 약 32도 이상의 고온에 오랫동안 노출돼 발생한 겁니다. 햇빛을 강하게 받는 쪽이 노래진 뒤 검게 타들어가 결국엔 썩게 됩니다. 비슷한 현상은 바로 옆 포도밭에서도 확인됩니다. 햇볕 대임을 입은 포도입니다. 잎은 타서 말라버렸고 과실은 쭈글쭈글해졌습니다. 이런 과일은 모양과 색이 변할 뿐 아니라 당도도 떨어져 상품성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병원균에도 취약해 탄저병 등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피해는 과수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과수화상병으로 애를 태우고 있는 농민들은 이제는 폭염으로 인한 햇볕 대임까지 신경 써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갑자기 이제 비가 안 와서 이게 좀 심한 데도 있는데 거의 없진 않아요. 저희도 이제 좀 심하게 나와서 이게 문제가 일소만 오면 이게 다른 병으로 이게 뭐 탄저병이나 또 이걸로 이렇게 또 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예방법은 뭘까? 먼저 사방으로 물을 뿌려주는 미세 살수 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습기가 과하지 않도록 5분 정도 간격으로 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농가에선 차광막을 설치하면 됩니다. 직사광선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우박이나 폭우도 막아줍니다. 실제로 이 두 방법을 적용했더니 주변 온도가 낮아지고 피해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살수철이나 차광망 효과가 다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주변 온도, 과실 표면 온도를 한 4도에서 6도 정도 낮춥니다. 해에 따라서 틀린데 대략 10%에서 조금 더 이상 우리가 말하는 햇빛 대임 증상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밖에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듯 과실 표면에 탄산칼슘을 살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도밭처럼 비가림 시설이 있는 곳은 지붕을 열거나 수시로 팬을 가동해 열기를 식혀줘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봉호입니다. 충남도가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폭염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가 심각한 농가에는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하고 영농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피해 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복구와 영농을 돕기 위한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 영향으로 충남 지역 주요 기업의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는 지난해 충남 기업 매출액이 전년보다 7% 감소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3%, 부채 비율은 67.7%를 기록해 전년보다 부진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역 주력 산업인 석유정제와 석유화학은 유가 하락이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매출이 각각 33%와 27% 급감했습니다. 이 밖에 운수업과 숙박 음식점업, 자동차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도 매출이 7% 감소했습니다. KG 동부제철 당진 공장에 업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KG 동부제철은 한국동서발전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 공장에는 174메가와트 시용량의 산업용 전력 저장 장치가 구축됩니다. KG 동부제철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탄소와 미세먼지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예산 해봄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 내 유관기관이나 마을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이재범 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이재범 팀장입니다. 네, 먼저 예산해봄센터가 어떤 곳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예산해봄센터는 예산군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곳인데요. 지난 2월부터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를 통해 예산해봄센터가 주민 소통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는 주민교육실, 창업지원실 1, 2, 공유주방, 문화미디어실, 주민 공유공간, 공유카페, 야외 필로티 공간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8월 시설 사용 예약률이 60%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네, 주민분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해봄센터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예산해봄센터 공간별로 주민교육실은 최대 70명이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각종 회의 및 워크숍 등 행사장으로 이용되며 창업지원실은 20명 미만의 회의실, 공유주방은 주민 요리교실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공유 공간은 센터 중심부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주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복합기가 마련되어 있고 공유 카페 공간도 조성돼 현재 카페를 운영할 주민조직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미디어실은 녹음 부스와 사진 촬영 공간을 준비 중이며 야외 필로티 공간은 여름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쿨링포그와 원형 벤치가 자리해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센터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교육실은 25개 단체가 약 500명, 창업지원실은 10개 단체가 100명, 공유주방은 5개 단체가 50명이 각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그만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예산해봄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무언가를 해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해봄센터 시설 이용 및 센터에서 추진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의 궁금한 사항은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고 시설 이용은 우선 예약한 단체 및 주민조직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의 공간 이용의 공정성을 위해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조직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직원들은 주민이 주말과 야간에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센터 출입구에는 유해 바이러스를 원천 차단하는 에어샤워 시스템도 구축하여 주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는 예산해봄센터 운영과 더불어 주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범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낚시를 하다가 바다에 빠진 50대 남성 A씨가 구조됐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16분쯤 서산 삼길포항에서 낚시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졌습니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해경은 A씨를 구조했으며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해안가에서 낚시를 할 때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령시가 지난달 23일부터 열흘 동안 열린 보령 머드축제 온라인 콘텐츠 조회수가 203만 회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진행된 집콕 머드라이브 인 더 월드에서는 실시간 최대 접속자 5천여 명이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머드 샤워 부스와 머드 비치 케어 등 오프라인 체험장이 마련된 대천 해수욕장에서도 축제 기간 3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코로나 시대의 축제 경험을 계기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어디서든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역 4선 국회의원과 예비역 4성 장군 대결로 관심이 쏠렸던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 경선이 이명수 국회의원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31일 충남도당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 투표 결과 대의원 884명 중 735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호 1번 이명수 후보가 618표를 얻어 117표에 그친 기호 2번 박찬주 후보에 압승했습니다. 직전 도당위원장을 지낸 박 후보의 경우 원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현역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당협위원장들의 합의와 대의원들의 동의도 표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8월 2일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 직후부터 1년간 도당위원장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박 후보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 뒤 당내 최다선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충남권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당원 동지들과 함께 화합과 소통을 통해 충남 발전을 이루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을 막고 정권을 교체하라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도민의 명령으로 알고 이를 받들겠다며 오직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통큰 결단을 내려주신 김태흠 의원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제22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충남도 행정부지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차기 도지사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청양군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소각장이나 가축분유 처리장 같은 폐자원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인근 주민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입니다. 청양군은 청양읍 벽천리 일원에 소각시설 폐허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헬스케어 센터와 저온저장 창고, 농산물 건조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가운데 청양군이 2일부터 청양산 건고추 구매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전 예약은 청양군 공동 브랜드 칠간마루 쇼핑몰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대전 청양 먹거리 직매장에서는 현장 예약도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자에게는 말린 청양구기자를 증정하고 택배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고추 가격은 이달 마지막 주에 결정되며 이후 예약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네, 충남도가 재위험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오는 10월부터 추진합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도내 3,600여 시설을 대상으로 40일 동안 실시합니다. 올해는 그동안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거나 최근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교량과 저수지 등 접근이 어려운 곳은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합니다. 점검반은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점검 결과를 안전정보 통합 공개 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전기시설 사용이 늘고 있어 축사 화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366건이며 이 가운데 전기 원인이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축사 주변 전선 피복 상태와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60세 이상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폭염 119 구급대를 운영합니다. 멀리 살고 있는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위기 상황이 의심될 때 041 119번으로 연락하면 소방대원이 출동해 안전을 확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119를 통해 이송된 도내 온열 질환자는 지난달 25일 기준 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